지난 2014년 5월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동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지부장의 장례식장.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혜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혜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호석이가 남긴 유언을 같이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 솔직히 아버님 힘드시면 저희들이 나서서 해드리겠습니다. 자필로 아버님 그 사인을 받았었거든요. 그 최초에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다시 작성하자고 했는데 아버님이 거부를 하신 거고요. 아버님이 누군가를 만났다. 장례도 치러주고 다 해줄 테니까 하루씩 적어라 이래서 우리는 보상을 확실히 해주겠다. 무릎 꿇고 많이 빌었습니다. 호석이 유언을 지키게 해달라고. 아버님 이렇게 하면 호석이 개수금밖에 안 된다고. 노조정이 치러지던 장례식장에 경찰 병력이 대거 진입합니다. 무려 3개 중대 병력이 투입되자 노조원들이 이를 막아섰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가스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 투입된 경찰은 염 지부장의 시신을 탈취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원 죽음이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것을 우려한 삼성이 사주한 시신 탈취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걸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뉴스에 떠들고 정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검찰이 출석한 염 지부장의 부친은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에 집요한 회유와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센터 사장의 요구로 노조장이던 장례를 가족장으로 바꾸는데 동의했고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겁니다. 경찰 병력의 동원과 시신 탈취 과정에 삼성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이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문건 속에서 염호석, 그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성 비밀 문건에는 왜 그의 이름이 올랐을까요? 사망이 있은 이후에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이제서야 수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염호석 씨가 정동진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장례 절차를 금속노조에 위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의료원에 도착하신 다음에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고 또 몇 분을 만나시면서부터 노조장이 아니고 가족장으로 하겠다. 서울 강남병원에서 사라지시고 갔다 오면서 바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좀 생각해보겠다 하다가 사라지고 오면서 이제 호석이 데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부산으로 가야 되겠다. 가족장으로 치러야 되겠다. 확고하게 그렇게 된 거죠. 저녁 시간쯤이었을 거예요. 6시쯤에 아버지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러 가신다고 추어탕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 갑자기 경찰 병력이 들어닥친 겁니다. 거의 300명 가까이가 왔었다는 거죠? 네네. 네. 이게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게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긴박하게 움직이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가 출동 신고를 했다. 네, 지금 네. 장례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기동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까지 해서 그 정규 진압복을 갖춰 입고 온 사람들이 10분이나 10여 분 만에 도착했다? 미리부터 좀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고,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예전에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이제 노조 간부를 불러냅니다. 네. 불러내는데 불러내자마자 그 장소로 경찰들이 수배 중이던 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사측과 경찰 간에 이미
조율이 돼 있었고 결탁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만난 지인이 삼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조원들은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시신이 지금 그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다음에 화장되는 과정도 상당히 미스터리예요. 지인들도 모르고 노조원들도 모르게 이 시신을 빼돌려서 몰래 화장한 상황. 그리고 밀양의 이 화장장에서 화장한다는 사실도 조합원들이 전국에 있는 화장장을 다 조회를 해서 염호석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1시에 예약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긴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1시가 아니고 이미 10시 반부터 화장이 진행되고 있었던. 근데 이런 사적인 장례 절차에 이런 정도의 공권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정말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이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수 의견팀이 유족인 어머니를 만나 뵙고 그간의 사정과 신병을 들어봤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내가 내 비는 게 이 무식한 여자지만 제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우리 석이 좋은 길 갈 수 있도록 제발. 저는 법률적으로 피해 얘기입니다. 아시죠? 나는 7시 때 주간고 나는 지금 내가 찾으려는 곳을.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 버스 2대와 전경들 버스 2대 와가 있고 막 카메라 와가 있고 그 산중에 꼴짝이 그 산중에 우리 석이가 그래 대단하나. 뭐가 아니나 노조를 하는데 나 이렇게 왜 시청 앞에 노조 그만해도 나 이런 꼬라지는 못 봤다.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그래 가니까 벌써 화장은 했고 예. 안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 사람들 서가 있는데 있고 공간 있고 안에 또 문이 닫히가 안에 6월 상자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달라고 예. 얼마나 몸부림지 다 막아서가 안 주는 거예요. 아발만 탁 들르고 딱 또 닫아 뿌리는 거예요. 저는 안 들라주는 그러니까 막 생모도 넣어주라 생모도 이어주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들 달라고 그만큼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그 문 안에 그 상자가 다 이래 저 탁자에 다 올리짖는데요. 엄마라면 다 안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내 새끼잖아요. 정규직 8,000명이 정규직 됐대. 5분 뉴스 탁 봤을 때 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우리 석이 사진이 막 나오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앉아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아, 석아 내가 엄마가 이렇게 비니까 네 소원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게 제일 반갑고 또 한 가지 제 소원이 있다면 제 유골을 찾아가 그 솥밭산에 묻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유골도 찾지 못해서 어디에 뿌려져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한으로 남으실 건지 그런 생각이 감이 드는데 이게 노조장으로 못 치르게 하려고 6억 원 들여서 회유하면서까지 시신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이 삼성에서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노조 경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비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사원들이 안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실상들을 보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뭐 비용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6억 원으로 회유 비용까지 들여서 노조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조의 결집을 막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고. 노조 힘 빼기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 염호석 씨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은 노조에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족장으로 치르게 함으로써 어떤 단결을 막아내고자 하는 삼성 사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2013년에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을 폭로했었던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무노조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세습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죠. 노동조합은 그 세습 경영을 견제하는 가장 큰 내부의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견제 세력의 싹쓸 끊어낸 그런 의미가 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결국 고도 성장을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근로자라는 이름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그 개념인데, 이것을 계속 부정해 오면서 이걸 이데올로기적으로 색깔을 칠하고 불온하고 또는 불순한 단어처럼 이렇게 취급해 왔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내일이 노동절입니다. 노동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사실 노동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동자라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에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 좀 금기시 돼 있고 노동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장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사회 진출을 하면 거기서부터 겪는 근로계약서부터 쓰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최저임금도 보장 안 되고. 네,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제 주휴수당을 또 일정 시간 주 5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은 받게 돼 있는데 네. 주휴수당을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주세요 하면 사장님 또 노동권 교육을 잘 안 받아가지고 예. 너는 기름도 안 넣으면서 무슨 주휴수당을 달래? 뭐 이런 식으로. 아재에게 하신 건가요? 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께서, 일부 사장님들께서. 주휴수당을 예. 주유수당으로 알아두듯이. 네네. 결코 저의 아재 개그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싫어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슨 기름값을 달라고 그러냐고. 네. 그만하세요. 1절만. 예, 1절만 하는 걸로. 네. 비슷하게 그 알바 땡이라고 하는 그 예. 업체에서 그 광고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시급이 얼마냐.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영업자들께서 들고 일어나셨죠. 네네. 우리 힘든데 이런 것들 알려주면 어떡하냐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줘도 시원찮은 반에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모르는 게 좋겠다라는 분위기, 쉬쉬하는 분위기. 이걸 오히려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근로자하고 노동자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의미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긴 한데. 이상하게 이제 근로자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두 군데의 체제가 있습니다. 네. 한 군데가 우리나라고 한 군데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좀 남의 나라이기도 한 예. 북한입니다. 네. 여기서 이상하게 근로, 남북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일단 법적인 의미부터 찾아봐야겠다 해서 근로기준법을 뒤져봤어요. 네. 근로가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니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노동 더하기 노동은 근로. 이상한 공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로나 노동이나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근로는 좀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이 더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윗사람 혹은 국가 권력 혹은 자본이나 사측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노동. 그러니까 소위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에게 그렇죠. 종속된 개념이 근로자에 훨씬 더 가깝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근로자라 하지 말고 앞으로 노동자로 바꾸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실 정부에서도 쓰잖아요. 고용노동부라고 하는데 네. 실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부르고 그 노동조합,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근로조합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시키는 일 잘하면 근로. 그렇게 안 하고 따지고 싸우면 노동. 사용자는 이렇게 좀 되고 대등한 있죠. 입장에 서보겠다고 하면 노동? 자, 뭐 우리 셋도 노동자의 한 사람이니까 소수 의견 한마디씩 할까요? 노동자의 권리는 회유되거나 탈취될 수 없다. 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에 모시면 이 사람이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입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가 유급 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MBC 경남에서 바로 전화할 것 같은데요. 박혜진 아나운서도 노동자신데 저도 노동자죠. 소수 의견 한마디 하시죠. 네. 저는 오늘 고 염호석 씨의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뭐 좀 큰 이야기 같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가 꼭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